내 집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소리가 먼저였다. 찌개 끓는 소리. 서연은 멈췄다.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부엌 쪽을 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다. 식탁엔 반찬 4가지. 이미 차려져 있었다. 서연이 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때 부엌에서 사람이 나왔다.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였다. 아침은 챙겨 먹어야지. 웃는 얼굴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혼 이틀째 아침이었다. 신혼 첫째 주. 출근 준비를 하던 아침이었다. 서연은 옷장 앞에 섰다. 열려 있었다. 분명 어제 닫아뒀는데 어제 걸어둔 정장이 뒤로 밀려 있었다. 다른 옷이 앞으로 나와 있었다. 시어머니가 고른 것 같은 옷이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거 말고 이거 입어.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자신의 침실 앞에 당연하다는 얼굴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 옷을 집어들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세면대 앞에 섰는데 뭔가 달랐다. 화장품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서연이 쓰던 자리가 아니었다. 시어머니 취향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놓는 게 더 깔끔하지. 지나가며 하는 말이었다. 설명도 아니고 물음도 아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며칠 뒤 세탁기를 돌리려고 빨랫감을 들고 갔는데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서연의 옷들이 들어가 있었다. 본인이 넣은 게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부엌 쪽에서 말했다. 내가 했어. 그렇게 하면 옷 망가져. 서연은 빈손으로 돌아섰다.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내 물건을 자꾸.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엄마가 도와주려는 거잖아. 그게 끝이었다.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수저를 내려놨다. 집안에서 자신이 결정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결혼 3주째 아침이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없었다. 서연이 사다 넣은 식재료가 사라져 있었다. 봉지째로. 유통기한 지난 거 버렸어. 시어머니가 싱크대 앞에서 말했다. 서연은 냉장고 문을 닫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마트에서 다시 사왔다. 다음 날 아침 또 없었다. 냉장고 왼쪽 칸은 내가 쓰는 자리야. 서연은 장바구니를 내려놨다. 며칠 뒤 퇴근하고 들어왔다. 거실이 달랐다. 소파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TV 각도도 달랐다. 서연이 처음 이사 올 때 직접 배치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놓으면 공간이 넓어. 좋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주말이었다. 서연이 청소기를 꺼냈다. 시어머니가 이미 돌리고 있었다. 서연이 말했다.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됐어. 다 했어. 서연은 청소기를 다시 집어넣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났다. 남편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저녁이었다. 서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옆에 서더니 수세미를 가져갔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름이 안 빠져. 직접 다시 닦기 시작했다. 서연이 이미 닦은 그릇을. 서연은 물을 잠갔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말없이 부엌에서 나왔다.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잠그지는 않았다. 그냥 닫았다. 남편이 5분 뒤 문을 열었다. 왜 들어왔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천장을 보고 있었다. 결혼 2달째였다. 저녁이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종이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카드 명세서였다. 서연의 카드였다. 이번 달에 이게 뭐야?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놨다. 업무 관련 책 산 거예요. 책이 이렇게 비싸? 전공 서적이라서요. 시어머니가 명세서를 다시 봤다. 이건 동료 경조사비요. 이건 치과 치료비요. 시어머니가 명세서를 식탁에 내려놨다. 앞으로는 큰 돈 쓸 때 얘기하고 써.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밥을 먹고 있었다.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며칠 뒤였다.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해.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공동통장 하나 만들자고 하셔. 공동통장? 생활비 관리하려고. 요즘 그렇게 하는 집 많대. 서연은 남편을 봤다.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잠깐 있다가 말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투명하게 관리되면 좋잖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이었다. 시어머니가 서연을 불렀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시어머니가 통장 사본을 꺼냈다.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여기다가 매달 넣으면 돼. 생활비, 식비, 공과금 다 여기서 나가게 할게. 얼마씩 넣으면 되나요? 시어머니가 금액을 말했다. 서연은 속으로 계산했다. 본인 월급의 절반이 넘었다. 민수는요? 민수는 아직 자리 잡는 중이잖아. 좀 있다가. 서연은 통장 사본을 봤다. 이름이 시어머니로 되어 있었다. 명의가 시어머니였다. 어머니 명의로 하셨네요. 내가 관리해야 편하잖아.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통장 사본을 받았다. 그달 월급날이었다. 서연은 공동통장에 금액을 이체했다. 은행 앱을 닫으려다 멈췄다. 남은 잔액을 봤다. 이번 달 친정엄마 생일이었다. 선물을 사려고 모아뒀던 금액이 딱 빠져 있었다. 숫자를 한참 봤다. 앱을 닫았다. 폰을 뒤집어 놨다. 창밖을 잠깐 봤다. 다시 일어나서 저녁 준비를 도우러 부엌으로 갔다. 결혼 4달째였다. 퇴근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뭔가 구운 냄새. 배가 고팠다. 식탁을 봤다. 그릇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 다 먹고 난 뒤였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시누이는 방에 들어가 있었다. 서연은 식탁 앞에 서서 빈 상을 봤다. 수저가 3개 놓여 있었다가 치워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자신의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 밥 먹었어? 남편이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아직? 냄비에 남은 거 있을 거야. 서연은 냄비 뚜껑을 열었다. 밥이 눌어붙어 있었다. 찬물을 부었다. 그걸 먹었다. 며칠 뒤였다. 시누이가 서연 앞에 핸드폰을 내밀었다. 운동화 사진이었다. 언니, 이거 사줄 수 있어? 서연이 말했다. 나 지금 좀 빠듯해. 시누이가 핸드폰을 걷었다. 알겠어.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다. 시어머니가 서연을 불렀다. 지연이가 취업 준비 중인 거 알지? 네. 형편이 안 되면 말고. 근데 언니 입장에서 좀 챙겨줄 수 있잖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내가 너한테 이것저것 다 해주잖아. 그 말이 끝났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주말이었다. 서연은 오전부터 마음을 먹었다. 오늘은 직접 저녁을 차려보기로. 퇴근길이 아니라 일부러 시장에 들렀다. 삼겹살, 쌈채소, 된장찌개 재료. 장바구니가 묵직했다.
집에 들어서는데 냄새가 먼저 났다. 부엌에 들어갔다. 이미 저녁이 차려지고 있었다. 불 위에 찌개가 끓고 있었다.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다 됐어. 손 씻고 나와. 서연은 장바구니를 내려다봤다. 제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됐어. 내가 뭘 사왔어? 서연은 장바구니를 냉장고에 밀어 넣었다. 남편이 부엌 문 앞에서 말했다. 서연아, 빨리 씻고 나와. 다 됐대. 서연은 냉장고 문을 닫았다. 밤이었다. 서연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밥 한 공기, 김치 하나.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셋이 예능을 보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났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떴다. 씹었다. 삼켰다. 다시 떴다. 다시 씹었다. 거실에서 또 웃음소리가 났다. 서연은 계속 밥을 먹었다. 다 먹었다. 그릇을 씻었다. 손을 닦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서연은 방문을 닫았다. 소리가 작아졌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결혼 4달째였다. 점심시간이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동료가 말했다. 밖에 누구 찾아왔어요. 서연은 내려갔다. 회사 건물 앞이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몇몇은 멈춰봤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집에서 하는 게 없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집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가 무너졌다. 결혼 5달째였다. 월급날 아침이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다. 오늘은 월급날이었다. 이번 달은 좀 다르게 써보려고 했다. 친정엄마 생일이 다음 주였다. 작은 선물이라도 사고 싶었다. 오랫동안 못 챙겼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밥 먹고 가. 괜찮아요. 늦었어요. 문을 닫았다. 점심시간이었다. 사무실 자리에 혼자 앉아 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었다. 월급이 들어와 있었다. 스크롤을 내렸다. 멈췄다. 이체 내역이 있었다. 오전 중에 빠져나간 것이었다. 금액이 작지 않았다. 본인이 한 이체가 아니었다. 서연은 화면을 다시 봤다. 받는 사람 이름을 확인했다.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폰을 내려놨다. 잠깐 그 자리에 있었다. 다시 폰을 들었다. 금액을 다시 봤다. 숫자가 달라지지 않았다. 밥을 먹지 않았다. 퇴근이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부엌에 있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시어머니가 돌아봤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다. 응, 내가 했어. 제 통장인데요. 집안같이 쓰는 돈인데 왜 그래? 지연이 학원비가 이번 달에 좀 많이 나왔어. 서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공동 통장에서 쓰면 되지 않나요? 거기 잔액이 없었잖아. 그럼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하는데. 밥은 누가 해, 청소는 누가 해. 그 돈이 그 돈이지 뭘 그렇게 따져.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서연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내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셨어. 말도 없이. 남편이 잠깐 있다가 말했다. 서연아, 엄마가 집에서 해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서연은 남편을 봤다.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말했다. 며느리가 이러면 쓰나.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건데.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가방을 들었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방 안이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침대 끝에 앉았다. 가방이 아직 손에 들려 있었다. 내려놨다. 창밖을 봤다. 불빛이 보였다. 옆집, 아랫집, 건너편 건물. 다 불이 켜져 있었다. 서연은 폰을 꺼냈다. 아버지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갔다. 서연아.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깐 있다가 말했다. 아빠,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는 바로 물었다. 언제 올래? 날짜를 정했다. 전화를 끊었다. 방 안이 조용했다. 서연은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다. 약속한 날이었다. 서연은 친정 현관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서연이 들어가 맞은편에 앉았다. 아버지는 묻지 않았다. 서연도 바로 말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났다. 서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서류였다. 전세 계약서였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아버지가 집어들었다. 펼쳤다. 읽었다. 한 장, 두 장, 멈췄다. 다시 한 장을 봤다. 임차인 이름이었다. 서연 이름 옆에 보증인으로 올라간 이름.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아버지가 서류를 내려놨다. 서연을 봤다. 서연이 말했다. 이걸로 할 수 있어. 아버지가 딸을 오래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없었다. 그게 전부였다.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사 점심시간이었다. 사무실 밖 복도에 서서 전화를 했다. 부동산이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세 계약 해지 절차 알고 싶어서요. 통화가 끝났다.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았다. 업무를 봤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이었다. 퇴근 후였다. 이번엔 법무사 사무소에 들렀다. 서류를 확인했다. 보증금 회수 절차를 물었다. 가능하다고 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이었다. 창밖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가 들어갔다. 서연은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먹었다. 설거지를 했다. 잠을 잤다. 평소와 똑같았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집주인에게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남편이 통화를 끊고 서연을 봤다. 서연아, 집주인이 계약 해지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서연은 밥을 먹고 있었다.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다. 진행 중이야. 내가 나갈 이유는 없으니까. 진행 중이라는 게 무슨. 전세 계약 해지.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말도 없이? 여보가 나한테 말하고 한 게 있어? 남편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말했다. 서연이가 전세 해지를 했대.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누구 집인데? 서연은 시어머니를 봤다. 말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얼마나 해줬는데. 서연은 밥그릇을 비웠다. 일어났다.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갔다. 물을 틀었다. 설거지를 했다. 시어머니 말소리가 뒤에서 계속 들렸다. 서연은 그릇을 닦았다. 헹궜다. 엎어놨다.
물을 잠갔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보증금이 돌아왔다. 집은 유지될 수 없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짐을 쌌다. 며칠에 걸쳐 짐이 나갔다. 서연은 거들지 않았다. 막지도 않았다. 그냥 출근했다. 그냥 퇴근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 조용했다. 시어머니 슬리퍼가 없었다. 현관이 넓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서연은 부동산 사무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계약서가 앞에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말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서연은 펜을 들었다. 임차인 란에 이름을 썼다. 김서연.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를 받았다. 가방에 넣었다. 일어섰다. 새집 현관이었다. 열쇠를 꺼냈다. 자물쇠에 넣었다. 돌렸다. 딸깍. 문이 열렸다. 서연은 안을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서연은 신발을 벗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